전해드린 대로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에는 정자동 호텔 특혜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황모 씨가 이 성남FC 후원금 의혹에도 연루돼 있는 것으로 적시돼 있습니다. 네, 관련 내용 백성만 변호사, 장현주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 앞서서 이제 저희가 리포트를 통해서 전해드렸는데 정자동 호텔 의혹에서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의혹이 있습니까? 일단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에 이 정자동 호텔 개발 사업이 있었는데 예. 이 인허가 과정에 특혜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입니다. 예. 그러니까 일단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자연녹지였던 부지가 일반 상업용지로 용도 변경이 되고 그러니까 자연녹지는 호텔을 지을 수가 없죠. 그렇죠. 이게 5단계 정도 상향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백현동하고 비슷하다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이제 호텔이 들어서게 되는데 이 부지 인허가 과정에서 무언가 특혜를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거나 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을 시민단체가 이제 고발을 해서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네, 그런데 이제 정자동 호텔 의혹과 호텔 특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황모 씨가 등장을 합니다. 이재명 대표와 황모 씨는 어떤 관계인 건가요? 일단 알려진 바로는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정진상 실장의 친구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근데 말씀 주신 것처럼 이 황모 씨가 두 군데 등장을 하는데요. 정자동 호텔 특혜 의혹과 그리고 성남FC 건 그 두 군데 모두 다 등장을 합니다. 정자동 호텔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는 황 씨가 직접 그 호텔이 필요하다는 용역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그 후에도 사실상 그 호텔을 실제로 개발하고 소유주가 아닌가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특혜를 받은 거 아니냐라는 의혹에 휘말려 있고요. 나아가서 2014년에 차병원 측에다가 성남FC에 33억을 후원하다 이렇게 요구했던 사람도 지금 황모 씨로 드러나서 일단 검찰 입장에서는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황모 씨가 후원금을 받아내는데 약간 브로커 역할을 하면서 본인의 이득으로 정자동 그 사업 부지를 받았다. 뭐 네. 이런 그 봐도 되는 거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아직은 의혹 단계니까 제가 뭐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만 예. 여기서 가장 이상한 부분은 예. 2013년에 이 지금 정자동 호텔 부지가 성남시 소유였어요. 그러면 이 토지를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겠느냐라고 해서 이제 컨설팅 같은 거를 받죠. 예. 이 부지를 호텔로 활용하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제안한 사람이 황모 씨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2015년에 이 호텔 사업권을 딴 사람도 황모 씨예요. 네. 좀 이상하죠. 이 부지를 어떻게 사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해서 거기에 호텔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또 사업 시행자가 되는 건 좀 이상하잖아요. 법인은 다릅니다. 그렇죠. 법인은 다른데 이 법인의 주소지가 동일하고 대표이사 등기이사가 거의 동일하다면 동일한 사업체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 제안하고 셀프로 그 사업권을 따낸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이에 대한 뭐 대가 관계로 지금 차병원에 대한 그 33억 정도 성남FC로 후원할 것을 요구했다라는 부분들이 같이 좀 결합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에 대해서 이 황모 씨는 뭐 차병원 측에 후원금도 요구한 적이 없고 그리고 지금 호텔 사업하려고 경기도 관계자를 특별히 만난 적도 없는데 이게 무슨 특혜냐라고 지금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네. 예. 검찰은 일단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연루된 기업들의 이제 고위 간부를 입건해서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에 후원금 명목으로 133억 원 뇌물을 받은 것으로 적시가 되어 있거든요. 어떤 걸 조사하게 되는 겁니까? 결국 죄송합니다. 성남FC 관련된 것은 제3자 뇌물죄거든요. 예.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당시 시장 입장에서 그 기업들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성남FC에 133억 원이 넘는 뇌물을 주게 했다라는 것이 이제 의혹의 핵심입니다.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뇌물죄는 항상 받는 사람이 있으면 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것을 이제 뇌물 수수와 공여라고 할 텐데 뇌물죄는 뇌물을 받는 사람도 처벌하지만 뇌물을 제공한 사람도 처벌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기업들이 제3자 뇌물자의 공여자로서 성남FC에다가 후원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 기업들도 뇌물 공여죄로 처벌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예. 두산건설이나 네이버의 고위 관계자들을 지금 뇌물 공여 혐의로 네. 조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 쌍방울 대북 송금 네. 의혹 관련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내일 검찰에 출석해서 두 번째 조사를 받기로 했습니다. 자, 이 부지사 측은 이제 고성이 오가지 않고 차분한 분위기에서 조사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이거는 뭐 대질 신문을 받지 않겠다 이런 의미입니까? 그렇죠. 그 당시에 15일에 1차 그 소환 조사를 할 때 일단 이화영 평화부지사가 지금 기소가 돼 있는 건 뇌물 등의 혐의입니다. 근데 이제 김성태 전 회장이
이제 송환이 되면서 이 대북 송금 문제, 그러니까 외국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와 관련해서 이제 이화영 부지사도 다시 조사를 받는데 예. 그 과정에서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성태 회장이나 박영철 부회장 또 안부수 아태엽 회장 이렇게 4명이서 대제 신문하는 과정에서 네. 뭐 형 때문에 지금 내 기업이 다 망하게 생겼다. 뭐 지금 내 관련자들 전부 다 감옥 가지 않았냐 이렇게 항의도 했다고 하고 또 이화영 평화부지사와 30년 동안 알고 지내던 사이였는데 갑자기 형동생한 사이에서 김성태 회장님이라는 호칭을 쓰고 여기에 대한 배신감을 많이 느꼈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고성이 많이 오갔다고 합니다. 또 이화영 평화부지사는 지금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는 본인은 전혀 모르고 전혀 관여한 바 없다라고 한 것에 대해서 이제 김성태 회장 측에서는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항의하는 그런 상황에서 고성이 오갔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지금 고성이 오가면서 언쟁 벌이고 싶지 않다라는 취지 얘기를 한 것은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추후에 다시 더 대질 신문 받고 싶지 않다라는 내용도 이 안에 내포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저번 대질 조사 과정에 대한 항의의 의미도 좀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화영 전 부지사 쌍방울의 대북 송금을 몰랐다라면서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이 전 부지사가 추가로 기소가 되게 되면 자신의 책임을 좀 덜기 위해서 입장을 바꿀 수도 있다라는 네. 전망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지금 핵심 키맨이 된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예. 지금까지로서는 대북에 송금한 부분과 관련해서 본인이 전혀 몰랐다라는 네.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요. 앞으로 만약에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기소가 되게 된다면 과연 진술을 바꾸게 될지 여부에 대해서도 좀 주목이 되고 있지만 예. 일단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대질 조사에서도 계속해서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진술을 바꿀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라는 분석이 더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앞으로 대질 조사가 여러 번 또 예정돼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소된 이후에 어떤 물증들이 나오냐에 따라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어떤 그 입이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진술 내용들을 좀 더 살펴봐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변호사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